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오픈 AI와 국내 최초로 협력에 나섭니다.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다에 오픈 AI 기술을 적용하고 양사 공동으로 5천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 사용자를 위한 신규 AI 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이어서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3자 회동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한미일 AI 동맹에 적극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와 은행 대상 정기 검사 결과를 발표해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2,334억 원을 포함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당장의 손해는 피하게 됐지만 관세 부과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카카오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국내 최초로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다의 오픈 AI 기술을 적용하고 양사 공동으로 신규 AI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게 되는데요. 카카오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 AI와 협력해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고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와 오픈 AI 간의 전략적 제휴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카카오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사 간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픈 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건 국내에서 카카오가 처음입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카카오는 오픈 AI의 최신 AI 기술을 카카오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기존 서비스는 물론 현재 개발 중인 AI 서비스 카나나에도 챗GPT 기술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양사는 AI 제품 공동 개발에도 나섭니다.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이 최신 기술 활용을 넘어 카카오의 5천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사 모두에게 의미가 큽니다. 카카오는 그간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기존 모델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일명 속도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이번 협력으로 노선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오픈 AI 역시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시장의 입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It's an important market to us. It's really think we have a shared vision and set of and mission, and look forward to building great products for all the Korean people. 한편 카카오는 올해를 AI 중심의 사업재편 원년으로 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상황. 특히 출시를 앞둔 AI 서비스 카나나를 필두로 AI 업계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카카오가 올 상반기 선보이는 카나나가 오픈 AI의 손을 잡고 국내 AI 지형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카카오와 인공지능 협력 체계를 구축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이어서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한미일 AI 동맹에 적극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진민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올트먼 CEO와 손 회장과 만나 AI 관련 3자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손에 잡은 가운데 삼성전자와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회동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이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이 올트먼 CEO와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이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급진전됐습니다. 올트먼 CEO와 손 회장은 전날 일본에서 합작사 SB 오픈 AI 재팬을 만들어 크리스털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기업용 생성형 AI를 개발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트먼 CEO가 외신과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AI 전용 단말기와 독자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분야에서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 고대여폭 메모리,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엔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이 동석했는데 오픈 AI 맞춤형 AI 반도체에 탑재하기 위한 HBM 설계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트먼 CEO는 최태원 회장과 만난 뒤 원더풀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와 은행 대상 정기 검사 결과를 발표해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원장이 매운맛 표현까지 사용하며 검사 결과 수위까지 예고해 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검사 결과 우리은행 2,334억 원을 포함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금감원의 금융지주와 은행 정기검사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금감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총 3,875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행별 부당대출 규모를 보면 우리은행은 101건, 2,334억 원, 그리고 국민은행은 291건, 892억 원, 그리고 농협은행 90건, 649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불법 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92억 원 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한 국민은행에서는 팀장이 개입해서 시행사 브로커 허위대출 등을 돕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까지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649억 원 부당대출이 적발된 농협은행은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차주와 공모해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복서 허위 차주 명의 분할 방식 등을 사용해서 부당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원장이 당초 이 예정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 시점을 2차례나 연기했었고요. 또 매운맛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검사 결과 수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검사 도화선이 된 손태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정대출 규모는 7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8월에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규모가 350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또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들이 부당대출도 추가로 적발이 되면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34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이 대출 브로커를 우리은행 지점장에게 소개해서 18억 원에 육박하는 여신 취급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하게 진행하고 이 지점장이 그 대가로 아내 계좌를 통해서 3,8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관련해서 검사 결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검사 결과 반영된 경영 실태 평가에 따라서 우리금융의 동향 그리고 ABL생명보험 인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부당대출 730억 원 가운데 46.3%, 또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부당대출 1,604억 원 가운데 76.6%가 각각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본 비율 산출 과정에서 이 책임준 공영 토지 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10에서 20bp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은 자본 비율 산출 오류를 통한 건전성 관리 부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금융의 경영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금융 경영 실태 평가 등급은 2등급이고 보험사 인수를 위해서는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임종용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금감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 논의 과정에서 이사의 패싱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는 이제 절차상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또 우리금융은 지난해 동양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미 계약금 1,500억 원 정도를 지불해서 인수계약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의견을 송부하겠다는 방침인데 보험사 인수 결과에 따라서는 임 회장의 비은행 강화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임 회장의 조직 장악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가운데 61.1%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 밝히면서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 등 현 경영진 책임론도 정면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금감원의 부당대출 발표와 우리금융보험사 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보편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당장의 손해는 피하게 됐지만 관세 부과의 불씨는 살아있어 향후 관세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 25%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세 부과를 미루는 까닭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펜타닐 밀수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외교적 카드로 꺼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당장의 수출 타격 등 피해는 유예됐지만 향후 관세 부과 정책 변화에 따라 생산량 조절과 투자 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게 파이널라이즈 된 게 아니고 30일간 유예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 부과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해당 조치가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 정책이 보호무역보다는 불법 이민, 마약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카드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국내 배터리 기업이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모듈 합작 공장을 두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제너럴 모터스와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TV 등 가전을 생산하고 있고 기아의 완성차 생산 공장과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국에 대한 10% 관세 조치가 실시된 가운데 대중국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새해에도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 시간 동안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재개 시점도 불투명한데요. 중단된 지 벌써 7개월째라 투자자들의 불편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업계에선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미국 대체거래소를 운영하는 블루오션 테크놀로지스 수장들이 국내 증권사와 서비스 재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7개월째 멈춰있던 데이마켓 서비스 재개 시점에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블루오션이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국내 투자자 약 9만 계좌에서 6,300억 원 규모의 주문을 취소한 이후 반년 넘게 미국 주간 거래는 멈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투자자들의 미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블루오션 자리를 노리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24익스체인지의 24X 내셔널 익스체인지, 피크6 인베스트먼트의 브루스, OTC 마켓그룹의 문 등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세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빨라야 3분기 이후에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규장은 시차로 인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밤 11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열리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ATS인 블루오션과 독점 계약을 맺고 주간 거래를 중개해왔습니다. 오는 3월 다수 증권사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블루오션도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오늘부터는 국내 증권사들과 차례로 만나 거래 재개에 필요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도 자사과실은 없었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더러 재발 방지 후속 대책 등 시스템 구축도 없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재개엔 안정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해 재개 시점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주식 보관 금액이 역대 최대치인 164조 원에 달하면서 중개수수료로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국내 증권사들도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삼성화재가 상장 보험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도 밸류업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을 주저하면서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밸류업 공시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담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밸류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밸류업의 핵심 지표는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킥스 비율과 자기 자본 이익률을 선정했습니다. 킥스 비율은 220%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했고 지속 가능한 ROE 목표는 11%에서 13%로 설정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로드맵으로는 주주 환원 확대와 본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3년 내 주주 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이슈로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환원에 소극적이었던 삼성화재. 이번 밸류업 공시에 자사주 소각 계획이 담기면서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여부 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의 관계 정립이 필수적인 상황.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14.9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만약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높아져 15%를 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을 경우엔 15%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해 대규모 매도인 오버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버행 물량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비례 매각 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 인해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환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삼성화재 밸류업 공시당일 주가는 1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주주환원 바람에 동참할지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최근 식품업계에 건강하게 천천히 늙자는 저속노화 트렌드가 불고 있습니다. 과거엔 노화를 막기 위한 안티에이징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도를 늦추는 슬로에이징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식품업계가 이 같은 저속노화 열풍에 주목하면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업계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저속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식단을 즐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실제 컬리의 저속노화 푸드 상품군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리에 따르면 잡곡 상품군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샐러드와 이너뷰티는 각각 10%, 11%씩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식품업계는 저속노화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의 신규 식단인 헬시 에이징을 출시했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으로 알려져 있는 마인드 식단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로 개발한 겁니다. CJ제일제당은 건강한 즉석밥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햇반 곤약밥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 1,860만 개를 기록하면서 햇반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 세븐일레븐은 간편식 국민 건강 증진 프로젝트에 나서며 렌틸콩, 귀리, 현미 등 잡곡을 활용한 간편식을 출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 4,900억 원에서 2024년 6조 440억 원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저속노화 바람을 타고 잇따라 건강을 강조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하나오션과 하나파워시스템이 세계 최초 무탄소 선박 추진 체계 개발에 나섭니다. 양사는 지난 3일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 휴즈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화석연료 없이 엔진 착화가 가능해 완전한 무탄소를 실현할 수 있고 100% 암모니아 연소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천연가스를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해운업계에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적용한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오는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총 130만 대가 판매됐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121만 대 기록을 1년 만에 넘어선 수치로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사상 최고 성과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에서 울트라 제품 비중이 52%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갤럭시 S25 시리즈가 더 강력해진 인공지능 성능을 비롯해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한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